안녕하세요. 머니코치 김경현입니다. 오늘은 BFS 제2주 교재 40페이지에 있는 개인재정 현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은 청지기에게 그 재능대로 각각 나누어 주고 주신 것을 언젠가 결산하신다고 했습니다. 청지기에게는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 즉 선관주의의 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청지기로서의 의무도 있지만 개인재정 현황표를 작성하면 스스로 그레이스를 줄 만한 큰 유익도 있습니다. 제가 보통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집 부채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내 나이 이 정도 소득이면 우리 집 어느 정도 저축해야 하는 거지? 결론은 개인재정 현황표를 잘 활용하면 미래 삶의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시작하고 이런 계획은 궁극적으로 재물을 통제하게 됩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그림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매달 소득이 있습니다. 들이기, 생활비, 저축, 부채, 세금 5가지로 통장에서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항아리에 가장 많이 흘려보내고 계시나요? 가끔 이렇게 월급은 받았는데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각각의 항아리에 원하는 곳에 뜻하는 만큼 분배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게 가계부고요. 보통 매달 저축한 돈이 쌓여서 순소득이 성장하면 그 아래에 오렌지색 그림처럼 각각의 여러 가지 삶의 계획들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계획은 모두 저축을 통해서 하면 좋은데 어떤가요? 생각보다 그 시점이 빨리 이루려고 하거나 최근 집값처럼 그 가치가 급상승하면 부채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개인재정 현황표를 작성하면 보시는 것처럼 미래 계획들을 설계하고 그 위에 있는 가계부와 더불어 어떻게 관리해서 이끌어 나갈지 계획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은 첫 번째 단계는 관리할 자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선 주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쉽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마 은행 통장도 있고요. 현금, 시계, 보석, 집, 주식, 보험도 몇 개는 가입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상품별로, 목적별로 한눈에 요약한 것이 개인재정 현황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40페이지 사례를 보면서 개인재정 현황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표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산과 부채. 개인재정 현황표 왼쪽에는 자산, 말 그대로 돈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금, 투자, 은퇴, 보험, 부동산 등 쌓여있는 모든 자산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갚아야 할 돈, 즉 부채들을 모아놓고요. 기업으로 따지면 이것이 대차대조표인데요. 기억하실 것은 개인재정 현황표는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가계부는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나 나가는지 흐름을 적어주는 반면에 개인재정 현황표는 각 자산들이 쌓여있는 현재 시점의 상태를 적어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저축을 매달 50만 원을 하는 것을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매달 50만 원을 저축해서 원금이 800만 원 되었다면 자산에 800만 원을 적어주는 겁니다. 쌓아놓은 목록 같은 거죠. 이제 한 번쯤 작성하고 싶은 느낌이 오시나요? 제가 어제 책을 읽었는데요. 그중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미국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바로 목록 작성에 관한 겁니다. 목록 작성은 위안을 주며 우리를 편안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혼돈 속에서 뒤죽박죽 되어 있는 세상의 것들이 말끔하게 정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록을 작성한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며 해결하는 것이며 또한 통제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개인재정 현황표를 작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정을 이해하는 것이며 해결하는 것이며 통제하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작성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물은 공인인증서고요.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은행이나 증권사 가까운 금융기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발급을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머니코치 김경연이었습니다.